어제 하신 분들은 결과가 좀 괜찮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이애미가 좀 경기가 비기닝 두 번에 터져버린 게 좀 아쉬워서 부주력이 이제 한 폴 낙된 게 조금 아쉬웠는데, 뭐 어차피 네폴 원금 회복 수준으로 일단은 비율을 좀 드렸었고, 이제 주력으로 봤던 이제 필라델피아 언더 템파베이 승이 아찔아찔하게 들어왔어요. 맞죠? 이제 연장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둘 다 나왔어 버려가지고 연장 승부에 좀 외줄타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사실 마찬가지였었고, 마시가 마지막에 친공도 사실 진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템파베이도 베르나르디노가 어제 이제 샷건을 때렸죠. 이제 글러브 던지고 모자 집어 던지고 강판 당하고 나서 어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잡히고 했는데, 걔 아니었으면 진짜 템파베이 아치레스 졌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베르나르디노가 나올 걸 예상했었고, 저는 베르나르디노의 3연속 실점 경기 양상에 최근에 계속 부진이 또 이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했어요. 쓸 수밖에 없거든요, 베르나르디노를.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필승주 역할을 또 해주고 있고, 템파베이의 자타 라인업을 막으려면 베르나르디노 기용은 어쩌면 오늘 아침 경기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상하고 조금 갔던 게 잘 됐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지금 선발이 발표가 TBD가 공식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연장이신가? 3, 2, 4, 3. 네, 연장이시죠? 네, 제가 나중에 기록해 놓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 보내드렸어요. 네, 그리고 TBD가 좀 걸려 있는데, 지금 오늘 TBD 중에서 선발이 확실지 못한 경기가 지금 잠깐만, 아까 미네소타는 일단 오늘 확정이 아닙니다. 예상되는 거로는 우드리 차드슨이라고 하는데, 다저스도 모르네요. 다저스랑 미네소타가 미정이고요. 그 다음에 피츠버그 경기는 샌디 알칸타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볼티모 경기도 지금 예상되는 걸로는 이 포비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꼭 참고하시고, TBD 걸린 경기들은 웬만하면 좀 안 거는 게 좋기는 해요. 미네소타 경기도 그렇고 다저스 경기도 그렇고, 요것들은 선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추가 지금 어느 정도 말이 나오고 있고, 이제 로토바이어에는 마구잡이로 이제 다 예상을 해서 놔두는데, 이제 커버스 여러분들 가시면은 거기에는 TBD 걸린 건 TBD 확실하게 띄워놓고 선발 나온 것들은 선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TBD 경기 공식 홈페이지 TBD인데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커버스 가시는 게 조금 더 가장 정확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볼티모어랑 디트로이트는 이제 포비치 대 깁슨롱이라는 선수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깁슨롱이 저번 경기에 복귀를 했죠. 화이트삭스전에 긴 부상 기간을 딛고 복귀를 했는데, 사실 구위가 석연치는 못했습니다. 1, 2회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실점하면서 결국에 이 3.1이닝, 3.2이닝 만에 강판을 당하고 말았었고, 오늘도 지금의 깁슨롱의 이제 9위 정도면 볼티모어 타선에 조금 공략은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볼티모어 승을 주력급으로 노려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멈칫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볼티모어의 타선에서의 이 부상 상황 때문이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못 돌아오고 있죠,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 캐드릭 뮬린스, 걔 또 지금 중견수죠? 그 친구도 지금 부상으로 복귀가 아직까지 예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웨스버그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마운트 캐슬까지 다 이탈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홀리데이랑 거너 앤더슨 얘네 두 명에 의존하는 타격 경향이 너무 크지 않나. 그나마 지금 레오나르도였나? 그 이름이 누구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걔가 복귀를 한 게 그나마 좀 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볼티모어의 타선으로 깁슨롱을 압도하고 이 경기를 주도한 채로 완전히 닫아버리기에는
타선의 이탈이 좀 아쉽다. 다만 리드를 할 수만 있다면 포비치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좀 버텨줄 수만 있고 한두 점만 리드를 할 수 있으면 볼티모어의 불펜진은 지킬 힘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볼티모어의 이 불펜진의 이 성적이 우상향으로 꽤나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드를 할 수 있으면 볼티모어에게 좋은 흐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이 배당에서도 지금 뭐 거의 반반 배당 수준으로 잡혀 있고 언어보 기준점이 9.5점이라 함은 결국 디트로이트도 이 경기 그냥 내보내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볼티모어 승으로 가기보다는 9.5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팀 불펜 뎁스를 생각하면 디트로이트도 이 추격조랑 이 패전 추격조랑 필승조랑 이 기량 차이가 크지 않은 팀 중에 한 팀이에요. 홀튼, 헌터, 그다음에 브리스케, 그다음에 뭐 지금 그 칸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저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오픈업 또 뛰던 애 있었는데, 아무튼 뎁스 자체가 좀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기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버틸 수 있는 자원들이고,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도 아킨,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베이커부터 시작해서 카노, 바티스타 필승조지만 뭐 이외에도 지금 던지는 투수들이, 볼티모어도 뎁스가 추격주와 이 필승주의 격차가 좀 적은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얘네들은 투수력이 또 최근에는 더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기는 차라리 그럼 9.5 언더 쪽을 생각한 게 어떨까 정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랑 신시내티, 어제도 이 경기를 제가 이제 오버를 드렸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일리가 털릴 거를 각오를 하더라도 신시내티의 타격 상승세를 과연 오티즈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언제를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아포트가 이미 클리블랜드를 한 차례 좀 나름 호투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아포트가 저번 경기에서 한번 털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아포트의 기량 자체는 믿을만 하거든요. 분명히 신시내티의 이제 헌터 그린이 빠진 상황에서는 사실상 1선발급 선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클리블랜드의 타선을 생각을 하면 데이터상으로 제가 오늘 또 봤습니다만 이 아포트의 9위의 클리블랜드의 공략이 가능한 타자는 그냥 수치만 봤을 때는 사실상 산타나랑 호세 라미레즈밖에 없어요. 스티븐 칸도 오히려 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도 당연히 점수를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콘이 얘가 문제인데, 과연 얘가 신시내티 상태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선발 투수만 보고는 오늘 신시내티 역배 개꿀인데 하고 아마 째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신시내티가 역배지?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얘의 9위, 제가 얘 경기를 몇 번 봤는데 9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애리조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커맨드도 괜찮고, 신시내티가 어제 오티즈 그 커맨드 안 되는 공을 대해서 뭐 95마일짜리 직구도 그렇고 좀 친 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타선에서도 프라일리라던가 프리들, 이 장타 F 이름 쓰는 얘네들의 장타, 엔카르나시온부터 델라크루즈도 멀티히트, 타격에서도 분명히 신시내티가 좋은 것도 맞습니다. 다만 어제 경기 불펜 운영을 봤을 때 오늘 경기 클리블랜드의 불펜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제 그 주니스랑 그 다음에 알라드를 둘 다 썼죠, 클리블랜드가. 그러면은 오늘 경기에서 어제 에린까지 써서 0.1이닝이지만 볼질하고 안타 맞고 내려갔었고, 그러면 오늘 강제되는 게 가디스, 그 다음에 스미스, 클라스예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 중간에 한 이닝만 버텨주면 세코니가 이제 5이닝만 던져주면은 클리블랜드 이 경기 굳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리블랜드의 뒷심 불펜 운영이 이 경기를 좀 팽팽하게 만들 거라고 봐야 되고, 아포트가 내려갔을 때 신시내티의 불펜진이 오히려 오늘 경기 조금 더 불안해요. 뒷심 차이에서 클리블랜드가 할만하다. 그래서 이 경기가 정배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이제 신시내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펀치력이
한 방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어제 같은 경우도 쳤던 타구들이 다 이제 우중간 담장을 넘겼죠. 이 좌타자들이 당겨가지고. 그거 오늘도 각오는 분명히 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표상으로 보면은 오늘 경기는 점수가 선발 싸움에서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에서 불펜 투수가 좀 강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8.5점의 기준점보다 좀 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경기는. 근데 저는 신시내티가 역배당 받은 거 뭐 이거는 프렌까지는 노려볼 만한데요. 2.5 프렌까지는 갈만한데 분명히 갈만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다만 역배당까지는 분명히 역배당 받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말씀드려봅니다. 저라면 언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피츠버그랑 마이애미인데 이거는 뭐 이제 어제 경기로 인해서 사실 경기 시리즈 분위기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이제 끝이 났어요. 샌디 알칸타라가 나올 것 같은데 미치 켈러 못 뚫을 것 같아요. 마이애미 지금 타격감이 날씨 탓도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마이애미가 지금 콜로라도 시리즈부터 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템파베이 시리즈 때 한 차례 빵 터졌었죠. 그거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 타격이 침체되고 있고 하위 타선에서 활약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상위 타선 1, 2, 3, 4번에서의 이 부담이 너무 어깨가 많이 무거워요. 너무 무겁습니다. 정말로. 그걸 못 해주고 있고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켈러가 또 6이닝 버텨주면은 뭐 휴스턴전에는 아쉬웠습니다. 분명 아쉬웠던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줬었거든요. 불펜에서 지금 피츠버그가 오늘 쓸 수 있는 자원만 생각하더라도 켈러 6이닝에 그 다음에 산타나 1이닝 던지고 베드너 1이닝 던지고 뭐 그렇게 하면은 얼추 그냥 뭐 끝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명 더 쓰면은 뭐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불펜 운영에서도 피츠버그가 꿀릴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마이애미가 저는 어제 마이애미의 불펜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정크가 벌크로 던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페레즈가 3이닝 만에 내려갈 줄은 몰랐던 거죠. 제가 좀 많이 실점이 나오면서 저는 페레즈의 6이닝에 정크 3이닝 하면은 비빌만 하다, 이거는 언더 나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 페레즈가 무너졌고 정크도 빅이닝 허용하면서 결국에 한 이닝에 4점 주는 이닝 2번 나왔죠. 네, 그걸로 이제 경기 터졌던 경기가 됐었고, 마이애미도 오늘 불펜 좀 쓰긴 쓸 겁니다. 그 엘리케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쓰기는 쓸 건데 피츠버그가 유리한 거는 바꾸기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필라델피아랑 컵스인데 이 경기가 9.5점이 잡혔어요. 9.5점이 잡혔는데 사실 좀 의아합니다. 오늘도 저는 사실 이 레아의 공에 대해서 필라델피아가 어제 필라델피아 안타 그렇게 많이 치고도 점수 못 내는 거 보셨죠? 그게 아다리가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필라델피아의 문제가 뭐냐면 그 리얼무토 하퍼 빠지고 나니까 이제 또 괜찮겠거니 싶었는데 슈어버가 삽질을 하고 있죠. 슈어버가 이 저번에 언제였지? 애틀랜타전이었나? 언제였더라? 홈런을 치기 전까지 슈어버의 마지막 홈런이 나오기 직전까지 슈어버의 타율이 타율이 아니라 그 성적이 23타수 1안타인가 그랬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했어요. 근데 이제 카일 슈아버가 어제 볼넷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만 중심 타선에서 이제 펀치력이 빠지다 보니까 점수를 이제 치고도 점수를 내는 상황이 못 나왔던 거죠. 심지어 어제 이제 리얼모토의 그 타점, 이게 그 연장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연장이었나? 리얼모토? 어제였지? 마시가 끝내기였고 그 전에 아니야.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흐름이 이게 안 좋아요. 지금 똑딱이로는 알렉붐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터너도 치고 그 다음에 카스테노스도 좀 칩니다. 얘네들이 똑딱이를 쳐요. 그런데 장타로 이걸 끌어모으려고 하니까 펀치력이 딸리는 겁니다. 필라델피아가 옛날 같은 야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레아 상대로 경기를 하는데 안타야 생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 필라델피아 오늘 레아 상대로 점수 많이 뽑아도 저는 3점이라 생각을 하고, 아벨은 진짜로 사실 어제 휠러 상대로도 공을 못 쳤으면은 아벨 상대로도 공을 못 쳐야 됩니다. 진짜로 얘는 공 좋거든요. 특히 그 커브볼에 대한 자신감이 선수 스스로도 좀 굉장하다 보니까 컵스 입장에서도 좀 막히는 경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발 싸움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오늘도 유리하다는 마인드입니다. 선발 싸움에서 유리한데 문제는 불펜이에요. 어제 연장 싸움을 가면서 필라델피아의 불펜진 소모가 있었고 스트람 결국 못 지켜내는 모습 보였죠. 그 다음에 그 에르난데즈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컬커링 역할 해주고 있는 거 어제 다 써버렸고 지금 필라델피아가 오늘 불펜 쓰면은 이제 타이완 워커가 매우 유력해졌어요. 네. 그 부분에서 그나마 명분이 조금 생기는 게 언더이지 않나. 9.5점이면 타이완 워커는 벌크를 쳐줄 수가 있거든요. 2이닝, 3이닝을 쳐줄 수도 있고 이후에 뭐 세이브 상황이 나온다면 컬커링 쓸 수도 있는 거고 9.5점에는 가까운 경기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컵스도 불펜은 뭐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팔레시오스인가? 걔도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공 뭐 끈질기게 잘 싸워준 덕이었죠 사실은. 그 카스티아노스도 102마일짜리 직구를 갖다 계속 커트 하면서 그걸 기회를 살려줬었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였으니까. 근데 9위 자체는 분명히 나쁘지 않아 보였고 컵스도 오늘 지금의 필라델피아 타선이면 막아내야 된다. 네, 9.5점 언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기에는 레아의 공에 대해서만 필라델피아의 타자를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베는 표본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좀 봤습니다만 점수 그렇게 많이 날 수는 없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이거다. 매츠랑 워싱턴인데, 이제 매츠 같은 경우 캐닝, 워싱턴은 고어인데, 이 경기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어가 원정 WHIP가 너무 높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에서 5이닝을 못 던져갖고 계속해서 워싱턴이 선발에서 문제 있다고 말이 나왔었고, 지금 피안타율도 2할 9푼 3리입니다. 이것보다 문제인 거는 이 WHIP예요. 홈에서는 0.77인데 원전만 가면은 1.51까지 올라갑니다. 얘가 매츠가 이미 워싱턴 시리즈를 4연 수입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4연 수입을 했었고 오늘 경기 캐닝 당시에 캐닝 등판했을 때 선발 투수가 이제 트레버 윌리엄스였는데 오늘 일단 고어다 보니까 그때만큼 대승을 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지금 매츠가 홈이라면 말이 좀 달라집니다. 원정이었으면은 저는 이거 워싱턴 홈이었으면은 저는 그냥 언더 깠을 것 같아요. 진짜 주력으로. 그런데 일단 매치 홈이 되면은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매치 홈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진짜로. 이게 데이터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데이터로 설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보여지는 상에서는 매치의 홈 승률이겠죠. 매치가 지금 이번 시즌에 홈에서 24승 7패입니다. 24승 7패. 이 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 팀이 사실 LA 다저스 홈에서 23승 11패 아니면은 뭐 디트로이트 23승 9패 이 정도 말고는 비비는 팀이 없어요. 그만큼 매치의 홈이 정말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률로만 지표가 나오지 사실 다른 지표로는 따질 게 못돼. 그러니까 사실 이 고어의 시즌 지표랑 매치의 타선이랑 비교를 하면요. 결국 고어는 퀄리티 스타트를 할 수 있다라는 지표가 나옵니다. 타격상으로 보면 제가 오늘도 봤습니다만 고어는 퀄리티 스타트가 가능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데 매체는 홈에서 그걸 깨버리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다른 지표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투수 ERA도 마찬가지고 이 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매치가 홈에서 보여주는 부분은 또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이 자원만 보더라도 매치랑 비빌만 하거든요. 워싱턴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자투가 안 나오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아메드 로사리오는 안 나오겠죠. 그렇기 대신에 이제 뭐 CJ 에브람스, 제임스 우드 고정값에 지금 이제 루이즈랑 그 로우가 못 치고 있는데 조시벨이 쳐주고 있고 콜 돌아서 치고 있고 하이타스에서 핫셀 합류해갖고 또 잘 치고 있고 이 워싱턴의 타선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을 깨버리는 게 매치의 홈 승률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한 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배팅을 할 수는 없어요. 매치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제 분석 방식에 근거한 제 발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면은 뭐 워싱턴이 비빌만 합니다. 워싱턴이 비빌만 한데 불펜도 하루 쉬었으니까 뭐 헨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루트리지
그 다음에 저 누구야, 비네건부터 페르, 차핀 다 나올 수 있어요. 워싱턴도 데이터상으로 보면 워싱턴이 비벼야 돼요. 그런데 매치 홈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건드릴 수 있는 깜냥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저는 데이터상으로는 매치가 비빌만 하다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치의 홈 승률은 모든 걸 뛰어넘는다 정도. 다저스도 씹어 먹어버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거 맞춰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이랑 템파베이인데 지올리터 페피엇, 이거는 여러분들께 그냥 말씀을 심플하게 드리면은, 데이터 좀 지올리터의 경기를 보면 데이터가 뭐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보스턴의 타격은 뭐 지금 어제 토론토 템파베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토로를 통제했기 때문에. 토로가 원래 진짜 미친놈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근데 그 토로를 잠그는 데 성공했던 거였고, 뭐 듀란한테 좀 얻어맞고 했습니다만, 데버스 토로 통제하면서 그 실점 최소화시켰던 게 이 보스턴에게, 템파베이에게 가장 좋았던 거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페피엇은 그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올리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올리토도 마찬가지고, 불펜에서가 가장 큰 문제인데, 템파베이가 어제 정말로 만약에 그 11회에 못 끝냈으면은 이제 몽고메리가 마지막 카드였어요. 진짜로. 로스터의 선발 명단인 밖에 없었습니다. 벤치, 그러니까 불펜 앉아있는 투수들 중에서 선발 투수들밖에 없었고, 몽고메리가 진짜 마지막 카드였어요. 다 끌어섰다고 봐야 되고, 다시 이번 경기에 이제 바꾸겠죠. 오늘 원래라면은 이제 썰저가 로스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썰저를 내려버리고 이제 어제 연장에 나왔었던 이 세이모어, 얘를 이제 콜업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는 이제 못 나오겠죠. 멀티잉 던진 걸로 아는데, 템파베이도 불펜 부활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오늘 우세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클레빈저의 연투,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는 못 나올 것 같고요. 페어뱅크스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오늘 템파베이도 불펜도 좀 불안합니다. 불펜 뎁스가 얕아져요. 오늘 보스턴은 아마 오늘 이제 윌슨, 위드럭 뭐 이런 애들 다 쓰겠죠. 다 쓸 거고, 지올리토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올리토가 저번에도 빨리 내려가고 롱릴리프 땜빵 쳐줬던 게 게레이로였어요. 근데 걔가 오늘 멀티인을 던져서 못 나오게 되면, 지올리토가 오늘 무너졌을 때 보스턴의 불펜진 운영은 진짜 박살이 납니다. 정말로. 베르나르디노 절대 못 쓸 거거든요. 오늘 자원도 부족해지는 데다가 선발에서 이제 무너져버리면은 어제 투수 운영에서도 빳빳했었던 이 보스턴에게 오늘도 좀 템파베이와 보스턴은 타격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볼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9.5점 기준점 나오는 거 당연하고, 아마 뭐 이제 템파베이가 정배당인 거는 결국 지올리토의 부진 때문인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템파베이 승 또는 오버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템파베이 승을 걸기엔 배당이 높죠. 지올리토가 그렇게 못하는데도. 그 이유는 이 템파베이의 불펜진 소모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넘길게요. 그리고 캔자스시티 대 양키스인데, 오늘 이 경기 때문에도 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 제가 이 창을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한데 졸라 띄워놨어요. 이 보시면은 이 다 이거 띄워놓은 게 전부 다 이거 다 저거 본다고 다 띄워놓은 거예요. 다 띄워놓은 거 이것들이. 근데 이제 양키스 경기를, 이것도 마찬가지고 양키스 경기를 좀 보면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왜 양키스에게 그런 정배당이 나오는지 좀 의미심장합니다. 캔자스시티의 타격은 분명히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화이트삭스 시리즈, 세인트루이스 시리즈를 치르면서 리그 최근 6경기 표본 최고 1위 타율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좌투 상대로도 타율이 빠지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 경기가 8.5점이 전 잡혔다 생각하는데, 오즈들의 양키스 승 배당을 보면 이 경기가 양키스가 학살을 한다는 배당이 나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양키스가 카메룬의 공을 봤을 때, 카메룬의 공을 칠 수 있는, 구종별로 따졌을 때 칠 수 있는 타자는 양키스 측에서도 에런 저지, 볼피, 그리고 벨린저, 이렇게 3명밖에 안 나와요. 사실 이 벤라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골드슈미트가 최근에 6월달 타율이 1할 1푼 1리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부진하고 있고 그리샴, 웰즈 전부 다 지금 부진할 거라고 데이터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캔자스시티 쪽에서 온 인디아, 바비드 주니어, 가르시아, 살바도르 페레즈, 카나 다 칠 수 있을 것 같아. 타격 보면은. 근데 이제 맥스 자투 상대 타율이 그렇단 건데 맥스 프리드는 아틀랜타 유니폼을 입고 한 번, 올해 이제 양캐스 유니폼을 입고 한 번, 캔자스시티를 두 번 상대해서 두 번 더 잘 던졌어요. 근데 지표상과 최근 추세로 보면은 이제 캔자스시티가 이번에는 맥스 프리드를 공략할 수 있다 정도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8.5점의 기준점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잡혔는지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저는 양키스 승에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이거는 유튜브 멤버십에서 이제 부족하신 분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카메룬과 유형의 투수들을 제가 다 뒤졌습니다. 예, 다 뒤져봤는데 그들의 공에 대해서 공략을 당했던 투수 딱 한 명 말씀드리면 한 명 있었는데 그 한 명이 프릴랜드예요. 프릴랜드 저 콜로라도에 있는 걔 말고는 이 카메룬과 유사한 공을 던지는 투수에게 양키스는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양키스 승을 정배당을 볼 수 없다. 차라리 언더 쪽으로 갈 거면 가는 거지 양키스 정배당 볼 수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키랑 애틀랜타인데 요 경기도 어제 애틀랜타가 한 번에 진짜 끌려가는 경기 하다가 세일이 진짜로 존나 불쌍해 보였었는데 5회에 이거를 풀어줬죠. 네, 5회 한 방에 3대1 역전을 만들면서 애틀랜타가 기세를 잡았고 그거를 지키는 싸움에서 결국에는 투수들이 이번에는 사고 안 치고 잘 막아줬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쿠냐 주니어랑 그 다음에 이제 올슨이랑 진짜 큰일 했던 어제 경기였었고 오늘도 사실은 이제 미러키의 타선을 생각을 하면 홈즈가 오늘은 좀 어려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틀랜타가 지금 정배당을 받긴 했는데 이게 프리스터 나오고 또 DL 홀을 꺼낼 경기란 말이에요. 그럼 미러키의 투수 운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DL 홀을 올린 이유가 그렇게 쓰려고 올렸어요. 저번에는 오프너를 썼지만 오늘 프리스터로 선발을 올리고 DL 홀을 또 이제 롱릴리프 벌크로 쓸 텐데 DL 홀의 구위가 나쁘지가 않아요. 좌투수에다가 딱 쓸만하죠. 프리스터 우투 딱 라인업 공략 쓰다가 그 상위 타선 들어가가지고 이제 올슨, 알비스 이런 애들 상대할 때 딱 DL 홀 꺼내가지고 갖고 놀면은 미러키 입장에서도 깔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애틀랜타 정배당 받은 거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미러키의 타선은 오늘 경기에 홈즈의 재군 안좋아와 함께 출루를 해서 발야구도 하고 타격으로 상위 타선의 득점을 좀 더 뽑아줘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렇게 역배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토론토인데 아마 이것도 연장 같죠? 토론토 어제 이것도 부주력에 제가 토론토 승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여유롭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여유롭게 그래도 투수 노름하면서 한 3대1 뭐 이렇게 갖고 가다가 불펜 사고 안 나면 그렇게 굳겠거니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8회 비기닝 한번 허용하면서 질 뻔한 경기 이 경기를 9회 따라잡았죠. 삼진 처먹는 과정에서 점수가 나고 이제 홈런으로 클라스였나?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점수를 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토론토 오늘도 저는 토론토가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 또한 그래요. 사실은 이게 좀 치우치면 안 되는데 사실 어제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 가장 배당 삭감이 큰 경기가 이 토론토 경기입니다. 진짜로 지표상으로 보면은 오늘도 토론토가 할만해요. 이제 베시시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베시시 잘해주고 있고 토론토 불펜진 오늘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할만합니다. 다만 여기 매혹되면 안 되긴 한데 사실 실제로 어제 표 만들면서 있었던 0.2배당 이상 삭감이 있었던 경기들이 정배당이 나왔어요. 정배당이 좀 나왔는데
그 전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그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0.2배당이 넘어가는 삭감을 가진 경기들은 역배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확률적으로. 근데 오늘 경기 최고 삭감 경기가 요 경기예요. 국내에서 토론토 배당이 1.62배당인데 해외에서 1.87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0.25배당 삭감이 있는 경기고, 세인트루이스가 따지고 보면은 홈에서 타율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벨시세 9위가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마이콜라스도 똥볼입니다만 나름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따지고 보면 사실 역배당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타격 지표를 제가 보는 방식대로 이제 구종별로 타격 지표들 이런 것들 좀 보면은 오버를 보는 게 맞아요. 오버를. 다만 오버를 보기에는 양 팀 투수들이 던졌을 때 경기 양상 자체가 점수가 좀 안 납니다. 점수가 안 나는 경기를 해서 그거를 따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거기다 정배당 가려고 하니 배당 삭감도 제일 크다 보니 저는 이 경기를 좀 그런 근거에서 보면은 역배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 경기가 좀 이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배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경기는 배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역배 나오는 경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당 삭감이 큰 경기들 중에서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단은 세인트루이스가 그러면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토론토가 아직까지도 원정 득점 지원이 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못 꼽히는 득점이 적은 팀이에요. 원정 득점이 최하위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원정 득점이 그만큼 좀 없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데이터를 따지고 보면은 세인트루이스 볼만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맥클러스 주니어 대 스미스인데 사실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맥클러스 주니어가 제구가 잡혔고 스미스 졸라 잘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휴스턴이 홈에서 타율이 리그 1위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그 다음에 휴스턴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치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저스 이런 애들, 휴스턴이 홈이면은 말이 달라진. 이게 만약에 화이트삭스 원정이었으면 맥컬러스 주니어의 부상 복귀전이 화이트삭스전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 볼질하면서 맥컬러스 주니어가 털렸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저도 맥컬러스 주니어는 사실 데이터가 저번 경기, 그전 경기 딱 두 경기 표본만큼 딱 두 경기만 더 쌓이면 좋겠어요. 표본이 정상 컨디션에서 표본을 한 4경기 정도 보고 그 표본대로 분석을 하고 싶긴 합니다만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최근 두 경기 동안 반등한 모습을 따지고 보면은 이 휴스턴의 홈 타격 능력과 이 좌투수가 아닌 우투수가 나왔을 때 휴스턴의 이 브레이킹 볼에 대한 우타자들의 이 강한 타격, 장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스위퍼.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지금 파레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알투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타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뭐죠, 저 장타가 나오는 구종이 이 슬라이더와 스위퍼입니다. 슬라이더와 스위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셰인 스미스의 이 브레이킹 볼은 휴스턴의 우타자들을 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이 친구도 이제 체인지업을 굉장히 또 많이 던지는 투수이긴 합니다만 그 슬라이더가 오늘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건 휴스턴 정배봅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이제 세인트루이스, 샌프란시스코인데 이제 콜로라도는 팜캐스트,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는 해리슨 나오죠. 이 경기 11.5점 나오는데 저는 11.5점이면 언더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먼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이유가 팜캐스트의 실점은 당연히 있겠죠. 팜캐스트가 뭐 5이닝에 34실점 정도는 할 거라고 각오는 해야 되고 그 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리슨의 실점이 한 제가 볼 때는 2실점 내로 끊어질 것 같아요. 이제 콜로라도의 무서운 타자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프리먼이랑 굿만인데 이 걔네 둘의 장타 생산이 가장 무서운 거지 사실 그거 외에는 별게 없거든요. 근데 콜로라도의 지금 무서운 점은 불펜진입니다. 지금 콜로라도의 불펜진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분명히 강합니다. 그 수염쟁이 그 아그노르부터 아그노르에 맞나? 아그노르부터 시작해가지고 킬레이, 버드,
그 다음에 그 외 2명 정도가 더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지표가 거의 그냥 뭐 실점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피칭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불펜 뎁스는 괜찮죠. 다 누가 나오든 간에 나쁘지 않은 팀이고, 그리고 후반 점수가 의외로 이게 굳어낼 수가 있어요. 매츠 시리즈도 그렇게 언더가 그렇게 났던 거였고, 막판에 그 이제 던지면서 대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앞선 2경기를 팽팽하게 흘러갔었죠. 의외로 그런 양상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팜캐스트가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승 정배당 보는 경기가 되겠죠. 다만 점수가 11.5점이라면 기준점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LA 인저스랑 애틀레틱스인데 이 경기는 어제 1회 이제 슈퍼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중견수 루키 데뷔전이었을 거예요. 이제 홈런 그 샤뉴엘의 홈런 타구를 건져내면서 이제 도와줬는데 그 안 되죠. 이제 7대4로 결국에는 빠갈라면서 뭐 트라웃도 치고 뭐 양껏 쳤습니다. 그래서 역전패 당했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퍼거슨이 무너졌어요. 이 퍼거슨이 진짜로 이제는 필승조 세던맨이라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진짜로. 이게 한두 경기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최근 한두 경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슨 밀러까지 가는 길이 이제는 없습니다. 애틀레틱스가 그게 문제죠 지금. 그래서 타격으로 학살하는 경기가 그때 미네소타전이었나? 타격으로 그냥 학살을 해주는 경기가 아니라면 애틀레틱스의 불펜진 운영이 지금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근데 이제 소리아노 이거는 볼쟁이라는 게 문제죠. 제구가 안 되니까 경기당 뭐 4사고 하나씩도 달고 가서 살고 있고, 이제 볼넷도 3개씩은 그냥 내준다고 봐야 되는데 애틀레틱스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4사구가 3개 4개 나왔던 거였고 6이닝 3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 자체가 정말 좋지 못했던 경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LA 인저스 불펜진 개선되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소리아노가 그렇게 실점을 하면은 이 경기도 기준점이 높은 거 납득은 되죠. 9.5점. 오늘도 사실 스펜스라고 하면 애틀레틱스의 불펜진 실점은 각오는 해야 될 거고 9.5점 오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승패 라인에서도 LA 인저스 지금 배당이 올랐어요. 1.42배당에서 국내에서 1.48배당까지 배당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LA 인저스가 좀 유리해 보이는데 오히려 그게 배당이 오르면서 0.6배당이 올랐는데 그 배당이 오르기 전에는 이제 배당 차이가 국내랑 해외랑 0.25배당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 배당이 오르면서 0.19배당 차이로 0.2배당 차이 선을 깨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정배당 차라리 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네, 그리고 샌디에고는 넘깁니다. 다저스 선발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애리조나랑 시애틀 오늘 뭐 단톡 텔레방 좀 보고 하니까 요거 경기 보신 분들도 있던 것 같던데 기깔나게 재밌었죠. 이제 시애틀이 그 루키의 투런 홈런으로 이제 동점이 만들어졌고 연장을 갔는데 빠던 조시넬러가 그대로 갚아줬죠. 끝내기 말로 홈런으로 이제 애리조나 결국에 이제 승리를 또 챙겨 갔습니다. 근데 애리조나도 초비상입니다. 또 마르티네즈가 부상으로 중도 강판이 됐고 자진 강판을 해버렸고 마르티네즈가 제이탈 해버렸어요. 네. 마르티네즈가 지금 제이탈하면서 AJ 폭 마르티네즈 마무리급 투수들 2명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이 또 반복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셸비 밀러, 톰슨 얘네 2명 믿고 가야 되고 뭐 자원에선 빅스 또 그따군데 거기에서 해결을 다 보기에는 이 뎁스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오늘 파트 최근에 좀 처맞고 있죠. 파트가 좀 처맞고 있는데다가 어제 불펜 그렇게 총력전을 하면서 이제 애리조나도 어제 불펜 투수만 7명을 썼습니다.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5명을 쓰긴 했는데 뭐 문효준은 그대로 나올 것 같고 레그미나 못 나오고 멀티니 그다음에 스피어 바르자도 그다음에 그 정도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경기 다시 시애틀도 뎁스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르가스도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고 멘탈 케어 때문에 시애틀도 뎁스가 그렇게 좋아 보진 않는데 저는 이 에반스를 고평가합니다. 이 에반스의 브레이킹 볼은 생각 이상으로 좋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좋고 시애틀의 타선이 오늘은
파트를 먼저 괴롭히지 않을까 쪽으로 저는 생각해봅니다. 그럼 불펜 싸움까지 생각을 하면 데이터성으로는 일단 선발 싸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애틀이 리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불펜은 데이터로 보기는 애매하고 어렵고 저 또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 보고 뎁스로 봤을 때 애리조나의 불펜진이 지키면서 그걸 역전하는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애틀이 오히려 원정 타율도 잘 나오는 편인데다가 어제도 안타 12개 때려내면서 타격감이 분명히 지금 제가 어제 분석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애틀의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그 아로자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랄리는 원래 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플랑코도 타격은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분명히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애리조나 홈에서 타격 무섭죠. 당연히 애리조나 잘 칩니다. 홈에서 확실히 잘 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에반스의 공은 어제랑은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콕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에반스의 그 브레이킹볼은 저는 한번 인상 깊게 본 그게 있기 때문에 뭐 JP 크로포드 워낙 잘 치고 있고 그 훌리오 로드리게스에다가 어제 랄리가 못 치고 그따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파트 공은 랄리가 쳐야 되거든요. 분명히 쳐야 되는 거고 상위 타선의 힘 빼먹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애틀 쪽으로 저는 오히려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시애틀 또 정배당 받긴 받았네요. 네, 정배당 받긴 받았고 배당이 좀 센 편입니다. 그리고 점수 언오버 쪽으로 따지고 보면 언오버는 그래도 점수가 좀 덜 날 것 같다라고 싶습니다. 어제보다는 네, 좀 덜 날 것 같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프리뷰 마무리 되겠죠. 오늘도 건승하시고요. 저는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건승입니다.